좌충우돌 골목탐방. 오늘은 신사동 가로수길 옆골목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오늘 두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보통 20대, 30대 그 밀레니얼 세대 여성분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좀 더 정반대의 컨셉으로 남성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사동 16년 차 달프로션 대표 송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네, 송 대표님께서 자기소개를 좀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말투만 들으면 좀 이상한 분, 좀 무서운 분으로 알 것 같아요. 아, 제 목소리도 해요? 원래 목소리로? 원래 목소리로 하세요. 억양이 이상해가지고 누가 보면 거기서 일수하시는 송 대표님인 줄 알 거예요. 돈 필요하세요? 뭐 이 느낌이에요, 딱. 네. 자, 16년간 신사동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16년 전에 신사동에 정착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그때 원래 집이 본가가 목동이었는데, 그때 영화사들이 압구정, 신사동 이쪽에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뭐, 영화사부터 해서 후반업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출근 시간은 항상 점심시간에 슬금슬금 나가서, 퇴근 시간은 따로 없고 항상 술을 먹으니까,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할증 붙어서 목동을 가다 보니 택시비가 한 2, 3만 원이 나오니까 매일 그래봐요. 한 60만 원 정도가 택시비로 빠지는 거야. 그러네, 월세라고 안 먹네요. 월세는 그래가지고 압구정은 그때 없었고, 신사동 쪽에는 그때 좀 원룸촌이었죠, 많이. 가로수길이 가로수만 있었을 때니까. 그때는 저처럼 이제 혼자 사는, 저도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또 그 당시에는 나가요 언니들이 많이 사셨어. 밤늦게 출근하셔서 새벽 해 뜰 때쯤 오시는 분. 그래서 또 술 먹고 늦게 들어갔는데 잠을 좀 늦게 가서 자고 싶어요. 저희는 어차피 12시쯤 나가니까. 그런데 해 뜰 때쯤 되면 그 또각또각 발소리 때문에 잠 오래 못 자고. 나는 고충이 있었죠 그때도. 근데 좀 어찌 보면 좋은 고충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저랑 상관이 없죠. 그분들이 좀 미모가 되잖아요, 좀. 아니 퇴근할 때 언니들은 미모가 안 돼요. 이게 좀 대화가 통한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좀 이런 음험한 얘기도 좀 나눌 수 있네. 동기가 좀 불순한 게 여태까지 모셨던 여성분들은 이 동네가 너무 라이프 스타일과 맞아서 동네가 예뻐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술을 먹다 보니 교통비가 아까워서 그냥 이곳에 살게 됐다. 교통비로 더 술을 먹을 수 있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신사동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화사, 광고사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어릴 때 이제 배우의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신사동과 압구정동을 사진을 들고 열심히 돌아다녔죠. 네. 여튼 이분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이쪽 업계의 분들이셔가지고 이름이 밝혀지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여튼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찐 신사동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신사동 얘기하면 가로수길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가로수길 옆에 있는 세로수길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가로수길과 세로수길과 상관없는 얘기를 오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신사동 골목길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가로수길 산다고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연락처 주셔갖고 조회해 보니까는 전혀 사시는 곳은 가로수길이 아니라 가로수길 뒷골목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가로수길에 많이 다니시나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나가볼까? 근데 왜 안 가세요? 그 좋은 골목을? 사람들도 많고 정말 재밌는 가게도 많잖아요. 옛날엔 재밌는 가게들 많았죠. 정말 갤러리도 많았고 프라모델 가게부터 조금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았는데 지금 나가보시면 다 화장품 가게, 옷 가게, 프랜차이즈 가봐야 이제 가끔 애플샵 정도? 저 같은 경우도 변화의 시기에 그 가로수길 한가운데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네. 그 변화를 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두 분의 얘기는 참 재밌네요. 한 분은 좀 밝은 역사, 한쪽은 좀 어두운 역사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수길 옆에 이제 그 옷 디자이너들이 많았었어요. 그 자기가 옷을 손수 만들고 10년 전쯤에는 네. 손수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팔고 그다음에 그것도 옆집 가면 또 이제 주얼리, 액세서리 같은 거 자기 손수 만들고 팔고 그랬고 길 건너가면 가판하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대표님 아세요? 가판. 액세서리 가판을 파는데 그런 분도 많았죠. 신기한 건 카드가 돼요. 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카드가 되는 가판이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지금 갔을 때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편의점도 없어졌더라고요. 참 인간 군상들 많이 봤는데 야간 일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거기 사는 사람보다 딴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페이먼트에 대한 이 수단이 제일 도입이 빠른 것 같아. 유니온페이도 거기가 진짜 옛날부터 했거든. 중국 분들 많이 쓰시는. 그렇군요. 네. 그 처음에 그 16년 전에 처음 이제 신사동에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지금만큼 외국인들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가로수밖에 없었다니까. 가로수길이 가로수밖에 없어서 아니, 가로수길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어디서 술 마신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때는 신사동 가로수길보단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먹자골목이라고 했던 데가 있어. 그 콜라텍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는 그 골목. 논현동 쪽 가는 그 골목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동 8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좌회전 내려오면은 뭐 목포집이랑 뭐 그런 골목이 있어. 뭔가 좀 상당히 오래전 옛날 그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난 듯한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 8번 출구에서 나와서 좌회전 딱 돌자마자 무진 설렁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괜찮은 설렁탕이었거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길 건너 Y 설렁탕보다 거기가 더 괜찮았어. 그때 거기 가면은 걸어오는 게 김종필 그 할아버지가 비서를 보내가지고 들통에다가 아침마다 받아가고 한 오후 3시쯤 되면 그 뭐 국물 떨어졌다고 문 닫아버리고 장사 안 하시는 배짱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나이 좀 드시고 딴 데다 팔면서 그 젊은 사람이 욕심이 좀 과하셨는지 24시간 체제로 돌리면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 네, 그리고 그때쯤이 그 신사동 가로수길 골목 뜨면서 신사동 안쪽으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어 오던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8번 출구는 지금도 말씀하신 건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8번 출구가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가까운 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면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골목골목에 사람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사람만큼 많은 게 성형외과죠. 16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성형외과 하면 압구정동이었지 신사동은 아니었거든요. 신사동까지 오진 않았다. 네. 아니 오히려 이쪽에 인쇄소랑 인쇄소 맞아. 인쇄소 많았고 그때는 필름 쓸 때니까 필름 현상하고 그런데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거기. 옛날 얘기들 좀 계속 소환시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16년 전에도 CF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청운의 꿈을 안고. 네, 청년 감독으로서 막 뭔가 불태우고 계셨을 텐데 그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아까 뭐 배우 얘기도 하셨고 현상, 뭐 필름 관련된 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영화 하면은 충무로잖아요. 근데 신사동에서 영화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색적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런 업계들이 많아서 신사동에서 많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 맨날 거기서 술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한 게 좀 있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충무로는 옛날 정말 1세대 때 얘기고 1세대면은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가겠죠. 종로 우미관 용어거든. 90년대 이제 압구정이 뜨면서 그때 막 압구정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든가. 이게 언제적 얘기야 진짜. 그래 그때 고인물 인증을 계속. 그때쯤 이제 많이 넘어왔을 거야 이쪽으로. 오렌지족이 신사동이에요? 그래, 압구정동. 압구정동이죠. 행정구역명으로 따지자면은 압구정동은 다 현대아파트, 위성아파트까지가 압구정동이고 그 우리가 말하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부터 이쪽 신사역까지는 신사역의 행정명이 다 신사동이라고. 네, 신사동. 그리고 이제 길 건너가면 거기는 논현동. 네. 그래서 90년대부터 영화의 메카가 신사동이 됐다. 그쪽으로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작 쪽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네, 젊은 영화사 많이 생겼고 이제 거기에 딸려서 이제 후반 업체들이 신사동에 이제 조금 큰 단독 주택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택 안에 사무실 겸. 사실 밤샘 작업 많이 하시니까 집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게 편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큰 현산소 중에 하나인 헐리우드 현상소도 지금 가로수길 지금 어디야 저기 무슨 산부인과 건물이었나? 그 건물에 있었고 HFR도 그 홍미닭발 2층에 있었고 도시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신사동 가로수길 얘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온 얘기가 이게 있어요. 원래는 인사동에 있던 갤러리가 이 신사동으로 이전해 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화랑거리,
뭐 문화 예술의 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쯤 얘기해요? 사실상 핵심은 지금 이런 어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는 영화 쪽 제작하시는 신진 세대가 90년대 신사동에서 자꾸 놀다 보니까 감독들 모이고 제작자들 모이고 배우들 모이고 이러면서 북적북적 됐다. 이렇게 압구정에서 먼저 그 번화했지 그때는. 압구정 번화하고 신사동은 약간 쉬러 오는 스타일 느낌? 정말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조금씩 그 가로수길 사이에 생기면서 좀 그때 뭐 샌드위치 집이랑 카페들이랑 청담동에 있는 카페들도 조금씩 하나씩 내기 시작하더니 이제 북적북적 애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그리고 압구정에 좀 질려서 프로필 돌리는 배우들이나 이제 모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로수길을 이렇게 가운데로 두면 동쪽 서쪽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도 보실 분도 있으니까. 서쪽?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서쪽이 신사역 쪽이죠. 아니. 그럼 예, 서쪽이 신사역 쪽.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압구정 쪽인데 이쪽으로 에이전시가 많이 포진이 돼 압구정 있어요. 방향으로요. 압구정 방향으로 에이전시나 그 캐스팅 디렉터 관련된 회사들 그쪽에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나오면 여기 아무것도 없 가로수길에 뭐가 별로 없었는데 진짜 가로수만 있으니까. 없었는데 이제 그쪽 유동인구가 조금씩 생기고 연예인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권이 좀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역사책 같은 내용에 나오는 내용과 두 분의 내용을 합쳐봐야지 이제 지금 현재 가로수길 이렇게 북적대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되겠네요. 뭐든지 이중체크 해봐야죠. 우리도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맞아요. 나도 뭐 가로수길 막 그 저기 회사만 다녔지 뭐 거기서 뭐 먹고 이러 비싸서. 근데 나중에 가로수길 뜨는 거 보고 의아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아니 여기 왜? 뭐가 있다고? 저 일할 때는 그 가로수길을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길로 만들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상인 예전에 대학로에서 그 차 없는 거리 만든 것처럼. 네, 근데 거긴 아예 그냥 차를 못 다니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주말에만 차를 못 그쵸. 다니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예 그 동네 건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난리가 한번 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뭐 서명 받으러 타는 한 말이 여기 누가 차 안 갖고 차 아니면 여기 안 온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뭐 하지만 차 될 때도 없다는 거. 차 될 데도 없어요. 그때 웃기는 거.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 수많은 차는 어떻게 지나가서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참 신기해요. 어디 그래요. 우리 집에도 차 될 데가 없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가로수길에 대한 그런 환상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요. 두 분한테는 가로수길은 전혀 관광할 거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볼 게 뭐가 있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붕대 많이 감으신 분들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아, 그 붕대 감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들이 사라졌나 보죠, 그러면? 아니요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지. 그러니까 보통 붕대 감고 다니신 분들이 그 아마 거의 대부분 대륙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래서 아예 성형외과 옆에 숙박업소들을 아예 부속으로 짓거나 길 건너 뭐 호텔 같은데. 길 건너 호텔 안에 아예 성형외과가 상주하고 있거나. 그래서 밤에 이제 나오는 거죠. 선선할 때 붕대 감고 많이 봤어요.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라드 이렇게 TV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그런 거군요. 항상 보면은 가로수길 뜨는 골목이다. 그래서 뭐 도보 관광하는 것들 뭐 신기하고 재밌고 아기자기한 가게들 보여주고 그랬는데 전혀.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가로수길 얘기하거든요. 아닌데? 가게가 맨날 빠진다, 임대료가 올라간다. 요즘에 빈 가게 너무 많아. 공실 많아. 공실 많아요. 그리고 가로수길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 가로수길, 세로수길 마찬가지야. 한 2, 3주에 나가면은 가게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단골집을 많이 못 만들어요. 전통의 단골집이라는 게 이제 10년 이상 된 집이 별로 안 남아 있어. 아, 그래가지고 가로수길 재미없어서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군요. 정이 좀 없긴 해요. 아니고 또 오래된 집은 오래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목포집 같은 경우. 목포집 같은 목포집 뭐 홍미닭발 오래됐는데 그런 또 오래된 데는 옛날 맛인지 안 나요. 이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관광객도 오니까 맛이 또 이제 계속 개량되니까 그렇지.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자주 가시는 단골집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청자 매운갈비, 그다음에 킴포차, 그나마 오래된데. 저기 디노체 거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가로수길 근처에 있는 가게들이. 네. 그나마. 그나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터줏대감 같은 느낌? 가로수길이나 그 신사동의 터줏대감 같은 가게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우동집도 없어진 것 같던데? 없어졌어요. 응, 그러니까 그거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정들이기가 힘들어. 소위 노포라고 부를 수 있는 가게가 거의 거의 없네요. 없어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없어졌죠.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끊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 그쵸. 올라갔지. 손님 없지. 음. 가격 올릴 수도 없고.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손해 보는 거는 권리금 내고 들어왔다 권리금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 그 옛날에 그 빌딩 유명했잖아. 네. 아니 그러면은 계속 궁금한 게 생기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신사동 그쪽 가로수길 근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송 대표님 1, 2, 3, 4 이런 분들 택시비가 아까워서 정착한 분들 이런 분들만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가끔 보면 외국인 모델 외국 분들은 옛날부터 많이 옛날부터 살았어요. 뭐 많이 살았는데 그다음 쇼핑몰 CEO 쇼핑몰 하는 친구들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해 좀 잘 비친다 하면은 네. 어디서 그 담벼락에 모여가지고 다 사진들을 찍고 계시더라고. 아 그러니까는 그 피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델들이랑 쇼핑몰 하신 분이 협업하기가 또 좋으니까 또 거기 살게 되는 거군요. 가로수길에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전화가지고 그 앞에서 찍으면 그냥 화보 컨셉이 약간 나오고. 도시 분위기 뉴요커 분위기 내긴 좋긴 해요 거기가 사진으로는. 아니 각도 잘 잡으면 돼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요? 한쪽은 계속 어두운 얘기고 한쪽은 밝은 얘기를 하니까는 참 묘하네요. 물론 밝을 때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밝을 때 다녀와가지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비즈니스랑 생활을 한 군데에서 하는 분들이 거기 머무른다는 개념인 거네요. 모델 일을 하거나 쇼핑몰 업무를 하신다는 거 보면은 연령대도 좀 젊은 분들 솔직히 여쭤보겠는데 월세 얼마 정도 다 받아요 그 동네? 작은 방 한 칸도 한 100만 원 하는 거기가요? 그 동네는 사무실 12평짜리가 250인가? 비싸긴 굉장히 2층짜리. 비싸네. 2층짜리 250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동네에서 1층에서 사무실 낸다는 거는 저는 돈이 남아돕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벤처 정신으로 하는 거지 뭐. 아니 벤처는 잘 될지 안 될지 말아먹을 때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자. 강남에서 사업자가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자. 아니 벤처면은 저기 뭐야 차고로 가고 창고로 가야지 무슨 신사동의 한번 1층에서 질러 보자지 뭐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들으니까 뭐 저는 처음에 굉장히 자산이 좀 있으시고 집에 식구수대로 외제차가 있고 이런 분들이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 없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이제 자아 실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 돈은 있고 놀기는 뭐 하고 근데 그렇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나서 장사를 이분이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자영업 그러니까 식당 그럼 원래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분들 위주보다는 그냥 그런 원룸이나 이런 데 살러 그러니까 업무랑 잠깐 생활 때문에 살러 오는 분들 그럼 이웃들끼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돈독하게 지내기는 어렵겠네요. 뭐 저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도 친한 이웃들도 아름아름 생기고 모임도 생기고 신사동 하더라고요. 골목길 터줏대감 되신 거 아니에요? 16년 살면서. 뭐한 16년 살았으면 그 정도 살았으면 그런 만도 한데. 5분 안에 몇 분은 인사하시고 사니까 길 가다가 인사를 받는 쪽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는 거죠. 이 동네 오래 서로 사시는 하는 걸로 합의합시다. 너무 하시네 거. 자. 아니 저 같아도 그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오래 머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일이 좀 잘 돼서 좀 돈이 벌리면 더 안정된 주거지를 찾아서 외곽으로 나갈 것 같고. 아니 근데 저 일단 곧 죽어도 신사동에 사는 친구는 있어요. 그 나름의 그 신사동 문화 코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 같아요. 나처럼 이제 술 먹기 좋아하면 어디서 만날래 그러면 신사동에서 만나자 그러면 서울에 이미 그래도 배꼽이잖아 거기가. 교통도 나쁘지 않고.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한 거 보면 뭐 갈만한 가게도 없고 뭐 무슨 뭐 비싸고 이거는 보이는데. 이렇게 깊에 들어갔을 때고. 그래도 보통 참 위쪽 오른쪽 왼쪽 끝에 사시는 분들을 다 모이자 그러면 신사동 아니면 종로인데 맞아. 신사동에서 하자 그래도 좀 올드한 느낌 나니까 신사동에서 와라 그러면 다 오더라고. 특이하네요. 기껏해야 지하철 노선도 서울 남북으로 오가는 3호선밖에 없는데 동서에서도 온다는 그렇죠. 게 참 어떻게든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는 신림에서 살다가 보통은 지방은 무조건 신림 찍고 가거든요. 찍은 다음에가 신사동이 많아요. 특히 이제 배우나 모델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간지? 곧 찍어도 간지? 그 신사동 고시텔에 살아도 신사동에 사는 거야. 그거 좀 일리 있는 얘기네요.
또 와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가서 연예인도 얼굴 보고 막 하면서 이제 뭐 감독님들도 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이죠. 내가 이렇게 간지나게 입고 돌아다니는 뭐 캐스팅이 되겠지 뭐 이런 그때 당시 그 90년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저기 압구정 로데오역 그 근처 다니다 보면 진짜 간지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긴 있는데 제가 신사동 쪽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신사동은 좀 뭐라고 그래야 돼? 황당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왜 있어. 황당하게? 응, 그분들은 이제 거기 패션 학교가 한 2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네, 의상들이 되게 전위적이셔. 거기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패션 학교일걸요? 거기가 디자이너도 많이 배출했고 아직도 성황리에 하고 있고 건물도 커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신사동에 있는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안 이용하고 그 강남시장이라고 있어요. 오래된 주상복합이야. 네네네. 말이 주상복합이. 저 한번 가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김치전 하나 몇천 원 하는 그런데 많이 모이시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더 허세만 부리고 실제로는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구나.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지. 거기 그 집 사장님도 옛날에 영화 쪽에서 미술을 하셨나 그랬었어. 네. 그래서 가면은 인테리어가 정말 옛날 영화들 포스터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 집 한번 강남시장 안에 있는 식당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재밌겠네요. 해주막 달밥상 해 주막 달 밥상 맞나? 달주막 해밥상인가? 해밥상 달주막인가? 해랑 달이랑 주막이랑 밥상이 들어가. 이걸 좀 조합하면 나와요. 네네네. 추천 맛집 하나 나왔습니다. 네. 추천 맛집은 아니고 그냥 재밌는 집이다. 뭐. 네. 나쁘지 않은 집이다. 굉장히 입맛이 예민하셔가지고 네. 맛있는 집 맛있다고 하시고 저랑 같이 좀 탐방을 좀 많이 다니시죠.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재밌는 에피소드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이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 모델들이 우리 뒷집 빌라에 많이 사시는데 지금은 이사 가셨나 봐. 한동안 그분들은 또 문화가 주말이면은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억장짓거리하게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신사동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라면 뜰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파티를 해요? 방 안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파티를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 방도 좁은 방일 텐데. 뭐 거실 정도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뭐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신고 안 들어가요, 민원?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뭐 젊은 애들끼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자. 신나게 파티하고 이제 뭐. 근데 뭐 이해를 못할 것도 없는 게 헐리우드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안에 그 타닥타닥 애들 붙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하우스 파티 하는 하우스 파티 하잖아요. 그 사람 들어갈 틈도 없는 틈에서 서로 부유부유하면서 뭐 한국이라고 뭐 걔네들이 거기서 안 하겠어요. 다 하지. 파티에 미친 애들인데. 여튼 오늘 두 분을 모시니까는 그동안 신사동 가로수길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파괴되고 동심은 다 파괴되고 이야기는 19금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여태까지 저희 비로컬 방송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아니 게스트를 잘못 골랐어.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얼마나 얘기를... 아기자기한 데가 많은데. 이뻐. 되게 웃긴 일은 뭐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가로수길에 와가지고 저기요 여기가 로데오 거리 맞아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TV만 생각하고 왔는데 옆 동네인데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송 대표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16년간 살아오셨으면 나름의 애향심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지. 동네 사람도 많이 아니까 이제는. 아니 도시에서 애향심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애동심? 아니 그래도 이제는 많이 친해지니까 뭐라도 우리 그분들도 다 뭐 시골에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명절 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라도 나눔해 주시고 난 또 혼자 있으니까 혼자 뭐 챙겨 먹어라 하고 과일도 들어오시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좀 황당한 가게 질문인데 열쇠도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황당한 질문인데 그래서 뭐 혹시 신사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도 있으신가? 소비를 많이 하죠 신사동에서. 네? 뭘 소비를 많이 하죠. 소개를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가끔 건물도 소개는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네에서의 미덕은 소비군요. 그러니까 그럼 딴 데 가서 돈 안 쓰고 다 버는 족족 신사동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 90%는 신사동에서 쓰는 것 같은데 좀 진짜. 진짜 이분 찐 로컬이네. 여기 소비를 거기서 해야지. 촬영 말고는 멀리를 잘 안 나가시네.
오늘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은 신사동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이쁘고 좋은데 많이 갈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데 갈 시간이나 형편이 안 돼서 안 가겠지. 있긴 있는데 딱히 뭐 여기가 그렇게 와 특이하다. 뭐 여기는 뭐 그렇다. 여기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얼굴이야. 뭐 이런 가게들이 있었지만 없어지니까. 그렇지 이제는. 네, 좀 슬픈 거는 우리가 방송이나 뭐 잡지 이런 데서 화보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데는 없다. 좀 이런 약간 좀 슬픈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컨셉이 이쁜 데는 많은데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즐기려고 가면은 있지만 살다 보면 없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얼마나 가겠어. 맞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아름답고 예쁘고 재밌지만 그건 유한하다. 그러니까 전에는 딱 요리 뭘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회야. 그러면 이 횟집이 맛있지. 오늘은 고기야. 이 고깃집 맛있지. 그랬는데 요즘엔 이 고깃집이 맛은 있는데 또 가보면 없어져 있고. 아니면 요즘 많이 생기는 건 그냥 딱 컨셉만 있는 집들 있어서 딱히 이 집의 대표 요리가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유행하는 음식이 나온 거예요. 마라탕 유행은 마라탕 나오고. 뭐. 마라탕 한번 이제 또 나가는 타이밍이지. 한동안 또 마라탕. 그쵸. 양꼬치 한번 들어갔다가 싹 빠지고 마라탕 들어갔다가 지금 또 빠지고. 그런 타이밍에 다음은 또 뭐가 들어오려나? 대만 샌드위치? 그것도 이미 갔어. 갔구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좋은 재미있는 거리지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만 보는. 아마 신사동 로컬 찾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민 말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오랫동안 오래 계신 분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다니시고 그 당시에 이제 집 하나 사놓으시고 사시던 분들이 여기 뜨면서 그거를 다 이제 빌딩 진짜 돈 있는 분은 빌딩 조금 있으신 분은 그냥 빌라 정도. 빌라. 조그만 빌라 하나도 50억 100억씩 하니까 거기.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도 아시는 분 몇 분 있지만 따로 일을 안 하시고 어두울 때 나가서 그냥 동네 뭐 생겼나 한번 보고 술이나 한 잔 드시고 그냥 동네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 소일거리 삼아서 그냥 운동 삼아서 박스 주스로 정말 박스 들어주는 할머니도 계셔. 나는 그때 근데 저 가로수길에 박스 주는 할머니가 있어. 이렇게 그 대표님이 저 할머니 건물주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되게 신기한 얘기들입니다. 나 서울 촌놈 맞나보네. 어떤 오늘 시간 내줘서 이렇게 찾아와서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바로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의 그 골목 탐방하고는 다른 컨셉의 이야기들만 나와서 있는 그대로의 사는 모습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다 파괴하고 찢어버릴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그건 있어요. 가로수길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집이 있다, 가로수길에 있다, 그럼 그때 가보세요. 그때만. 바로 가봐야 돼. 바로 가봐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봐야지. 없습니다. 없거나 가면 줄 서서 못 들어가지. 바로 가면. 떴을 때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달 프로덕션의 송 대표님과 김PD님 함께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